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권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전남에서는 20일가량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가축 폐사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잇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이어 적조까지 덮치면서 지자체와 수산당국의 방제 활동도 둔배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 등 7곳이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새롭게 지정된 문화유산들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설립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부권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주민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 방식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마련된 겁니다. 전라남도는 용역을 통한 공모 절차를 거쳐 의대를 설립할 대학 한 곳을 선정한 뒤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입장. 용역업체는 의대와 대학병원 모두 한 곳에 두거나 특정 지역에 의대를 놓고 병원을 두 곳에 두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 개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병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방안에 대해 서부권 주민들은 대부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의대와 병원, 연구기관을 따로 둘 경우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구성할 때 있어서 대학병원을 2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3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공부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고 다음에 책임을 전남 도지사에게만 위임한 과정에 추천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온 용역 결과나 공식력 있는 의료 지표의 반영 여부도 거론됐습니다. 객관성 확보의 근거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민간기관의 지표보다는 국가기관이 공시한 의료 지표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가 진행할 데이터는 반드시 국가에서 생산을 한 데이터에 기반을 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유치는 전남 서부권이 먼저 시작했는데 공모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동북권의 의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업체는 또 공모 방식을 묻는 질문에 만약 대학 한 곳만 응모했더라도 무조건 추천하지 않고 적합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공고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만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부권에 이어 8월 9일에는 동부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대 설립 지역과 방식을 놓고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전남. 공청회에서 나온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의견은 LG 헬로비전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0일가량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전남에서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역 농가 11곳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2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해 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폭염 피해를 집계한 이래로 91개 농가에서 10만 2천여 마리, 누적 재산 피해는 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에서는 지난 7일 양식어장 한 곳에서 강도다리 20만 마리, 넙치 5만 마리 등 물고기 25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로 추정되는 폐사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바다에서도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나타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수산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 등량만입니다. 누런빛 바다가 일렁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연일 오르면서 적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31일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이후 수온이 일주일 넘게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겁니다. 바다 상황에 비상이 걸린 건 여수와 완도 등 또 다른 남해안 지역도 마찬가지.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등량만을 포함한 전남 5개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항아리 같으면 맨 안쪽에 좀 고여지는 그런 물 형태의 수온을 그쪽에서는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수온이 지금 28도, 29도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24년 8월 7일 비교해 보면은 2.3도 정도 높습니다. 적조 발생에 따라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량 번식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에 독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는 2,30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적조 피해액은 492억 원으로 고수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와 수산당국은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선박으로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황토를 살포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어민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계속 예찰을 하면서 만약에 적조 방제 구역이 나오면은 적조 방제를 위해서 일단 황토를 저희가 한 2만 톤 정도 사전 확보하고 있고 뭐 철부선, 어장 정화선 그리고 이제 황토 살포기를 이용하여 적조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부터 적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가의 사료 공급을 줄이고 어류 밀도 조절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고수온과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여수 지역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송 차관은 8일 돌산읍의 한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과 양식장 상태 등을 점검한 뒤 고수온과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우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장비를 신속히 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토 18,000여 톤과 방제 정화선 3척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벌써 20일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변 백사장은 물론이고 대관령 정상까지 피서객들이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열대야에 지친 동해안 피서지 모습을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백사장이 몰려든 피서객들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강렬하던 태양이 저물었지만 찌는 듯한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한여름밤에만 즐길 수 있는 야간 바다 수영은 색다른 매력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마다의 추억을 남깁니다. 해변 산책로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펼쳐져 오가는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친구들하고 아침 8시에 그냥 무박으로 안목해수욕장 가서 우리 커피도 마시고 바닷바람 쏘이자 해서 왔는데 마침 이렇게 거리에서 버스킹이 있어서 좋은 노래 듣고 바닷바람도 쏘이고 너무 좋습니다. 강릉남대청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솔바람다리는 숨겨진 피서 명소.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아예 잠을 청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사방이 확 트여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동안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심란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열대야를 피해 아예 대관령에서 밤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밤바람을 맞고 있으면 더위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곳 대관령 정상은 밤 11시 현재 기온이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27도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6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관령 정상일 때는 마치 오토 캠핑장을 연상케 합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늘한 데다 모기도 없어 여름밤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공기 좋고요. 첫째 공기 좋고요. 두 번째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원도 강릉은 지난달부터 벌써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동해안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겁니다. 7월 평균 열대야 일수를 보면 1994년 8.5일 나타났고 2018년에는 7.1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8.8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에만 강릉과 경북 포항, 전북 정읍은 열대야 일수가 17일에 달했고 서울도 13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 역할을 하며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이런 폭염은 유지되면서 기상청은 다음 주 광복절 이후까지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여수 달마사가 소장하고 있는 예년 미타 도량 참법의 일부를 비롯한 7건을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의 문화유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신안 하이도에 있는 생가와 불교 의식집인 여수 달마사의 예년 미타 도량 참법의 일부, 장흥 대원사의 불교 전적 등 모두 7건이 포함됐습니다. 불교 경전인 순천 금룡사의 지장보살본 원경과 조선 후기부터 사용된 우물인 해남 방죽샘, 고려 후기 무신 정지를 기리기 위한 영당인 나주 척서정 등 8건은 전남도 문화유산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77번) 국도 강진 마량 인근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와 승합차가 정면 충돌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10분쯤 강진 마량면 77번 국도 고금대교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은 중상을, 승합차에 타고 있던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을 보유한 지자체 8곳이 충남 대천에서 열리고 있는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의 섬 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여수시 등 8곳 지자체는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서 전남 지역섬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시관을 열고 포토존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교 자율 시간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주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전남교육청은 초등교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수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설계를 위한 실습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